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철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이 우리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 자유로는요, 단순히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답게 살아갈 용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면서 살까요?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고, 요즘 유행하는 거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밀은 바로 이 문제가 15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고한 건요, 어떤 왕이나 독재자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늘 공기처럼 존재해서 알아채기 힘든, 보이지 않는 폭정, 바로 우리라는 이름의 폭정입니다. 옛날의 폭정은 아주 명확했죠. 왕이나 독재자가 법과 군대 같은 걸로 우리를 억압했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폭정은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건 바로 사회를 지배하는 다수의 의견, 즉 여론, 그리고 원래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관습입니다. 밀은 이걸 다수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 심지어 영혼까지도 사회가 원하는 틀에 가둬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이 칼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다수의 폭정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밀은 그 첫걸음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용기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옳아 라고 100% 확신하는 그 생각이 혹시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 1%라도요? 이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진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이 남긴 이 말은 정말 강력하죠. 우리가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의견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게 명백한 거짓이라고 해도 입을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건 수많은 반대 의견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크라테스죠. 당시 아테네의 대다수 시민들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약을 내렸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 질문들이 그렇게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서양 철학의 태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진실은 침묵시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미리 말하는 두 번째 핵심 기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개성, 즉 나답게 살 권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들과 좀 다르게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실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관습,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개성, 즉 수많은 고민과 실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리를 따라서 앞만 보고 가는 양떼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다른 취향과 생각을 가진 저마다 고유한 존재들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과 충동을 따르는 사람만이 비로소 인격을 가진다고까지 말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걸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회는 종종 강한 열정이나 충동을 위험하다고 가르치지만 밀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한 충동은 에너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쓸 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충동이 강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양심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고를 던집니다. 모두가 그저 평범해지려고만 하고 누구도 기이하다, 특이하다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밀의 통찰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독창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고인물처럼 썩어갈 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면 사회가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밀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딱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해악 원칙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단지 내 눈에 거슬린다거나 내 기준에 비도덕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존중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원칙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나의 신념이나 취향, 생활 방식처럼 오직 나에게만 관련된 행동의 영역에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은 사회가 당연히 개입하고 처벌할 수 있죠. 이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150년도 더 된 이 낡은 책을 다시 펼쳐봐야 하는 걸까요? 미래의 지혜는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둘째,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삶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방식을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진실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오늘 나눈 미래 자유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답게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토대 위에서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에 감사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